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갱신권 만료,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6월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갱신권을 쓴 임차인은 버팀목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도 늘리겠다. 또 상생 임대인이라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전세 물량을 늘리려고 전입 실거주 요건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좀 풀어주겠다는 얘기 같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발표, 이주비, 이자 등 가산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오는 8월이죠. 8월에 딱 2년이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리의 전세 대출 등 정책 자금 지원을 늘리고 방금 말씀드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간, 왜냐면 지금 공급이 뭐 서울이나 경기 이 대부분의 지역에 공급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분양가 상한제 실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침이 포함된다 이렇게 예상되어 있네요. 자, 여기 밑에 또 보시면 21일 날 첫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갱신권 소진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이니까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7일이거든요. 16일 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이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부 장관들이 21일 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4일에 뭐 이런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를 한다고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뭐 다음 주 중에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분들, 뭐 임대인 임차자분들 할 것 없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에 급등한 전세값으로 주거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가 커지고 있죠. 관련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나오는 내용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 원, 신혼의 2자녀까지는 연 6천만 원이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임차 보증금이 3억, 2자녀 이상은 4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1억 2천만 원, 2자녀 이상에서는 2억 2천만 원의 자금을 이렇게 대출해준다. 연 상당히 지금 뭐 낮은 금액이죠. 관련돼가지고 2020년 8월부터 임대차 입법 등을 통해가지고 이제 2년이 딱 되니까 2에서 4년 정도 혹시라도 신규 계약을 하는 임차인에게서 올려줘야 할 보증금 부담액이 수천에서 수억 원으로 커진 탓이다. 이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공급 때문에, 이런 임대차 입법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관련돼가지고 정부가 임차인들의 이런 부담을 여러 가지 대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조금 저리로 또 확대, 금액 자체도 많이 또 확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지금 봤고요. 두 번째는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확대인데, 이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관련돼가지고 정부는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장 시행하고 되어 있죠. 제도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 이 뭐 임대차 3법 관련돼가지고 지금 폐지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굳이 뭐 이걸 인센티브를 한다 해가지고 뭐 큰 임대인에게 큰 실익이 있을까? 의문점이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폐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큰 틀에 한해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되는데, 여기 방금 말씀하셨죠. 뭐 전입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 또 분양가 상한제 관련돼서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하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한시적으로 구축 매물에 대해서는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이런 뉴스가 제가 처음에 봤고, 두 번째 뉴스 또 비슷한 뉴스입니다. 계약갱신 청구 만료 8월이 다가오는데 꿈틀대는 전세값 어쩌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 추이입니다. 한국부동산 원 자료이고요. 전국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관련돼가지고 뭐 꿈틀댄다는 의미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뭐 별 변동이 없는 0.0, 마이너스 0.1%대 같아요. 그래서 요 뉴스 보니까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7월 31일 이후에는 시장이 유동칠 것으로 가등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가격은 다시 꿈틀댄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관련돼서 이게 마이너스 0.01%인데 이게 꿈틀대는 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관련돼서 서울에도 이제 여기 보니까 이주수요가 있는 강남, 서초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전세값도 전주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꿈틀댄다, 전세 가격이 폭등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약간 의아하네요. 관련돼서 문제는 그동안 치솟은 전세값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한 뒤 2년이 지나서 2년 전에는 5%밖에 못 올렸는데 4년이 딱 되니까 세입자들이 신규로 이제 계속적으로 5% 상한이 아니고 이제는 뭐 시세대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겠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을 맺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세값을 그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전세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관련해서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는 월세로 내몰리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처지에 놓이게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나요? 이 얘기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가 만료된 올 8월 달에 다가오는 가운데 전세의 월세와 현상까지 맞물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 자체는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우려스럽다. 근데 이게 왜 우려스러울 일인가요? 관련돼서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첫 만료를 앞두고 여야 임대차 3법 개정에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저번에 대통령 선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 풀겠다라고 돼 있는데 또 왜 다르지 봤더니만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그전 정부가 안겨줬다. 그래서 임대차 3법 개정 기조를 유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에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 기본 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이것을 다시 후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돼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다. 8월 전세 대란이 우려에 이런 진화에 나섰다. 이래 돼 있네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시장이 많이 안정화돼 있다는 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뭐 틀린 얘기인데 이게 금리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고 공급 때문이겠죠. 만약에 대구 같은 제가 사는 대구 같은 이런 물량이 막 폭발적으로 많이 입주가 많이 되는 곳에는 금리가 높든 낮든 간에 전월세가 계속적으로 안정되면서 많이 낮아졌는데 똑같은 금리 인상이 적용되는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뭐 전세 물량이 뭐 부족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금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급 억제는 정책, 임대인과 집주인을 계속적으로 막 억압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책, 또 인위적으로 계속적으로 눌러놨던 이런 정책 때문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제 생각을 한번 짧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상승한다거나 반대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일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뉴스만 보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될 것 같네 저렇게 될 것 같네 와 무섭다 폭등한다 폭락한다 결론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실수요자라면 내가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 동네 또는 내가 이사갈 동네 지역 아파트 현장에 나가보시고 부동산 소장 만나보셔가지고 실제로 전세가 부족하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8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여쭤보시고 반드시 내 눈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2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신 분들 그런 임차인분들 중에서 전세가 귀한 지역에 있다거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이런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거나 근데 많이 올랐다. 3개월이 아니라 6, 7개월 전에도 현재 이런 전세 계약 하고 있죠. 그 전세 계약 만료 6, 7개월 전에 미리미리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전세 월세 물량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쪽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다음에도 전월세를 계속적으로 계약해서 살 거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사는 대구와 같이 또 세종, 대전 이런 쪽 있죠. 신축이나 물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구축까지 함께 조정되는 전세를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급하게 알아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가 유리한지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출 이자가 금리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 이자를 내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월세로 돌려서 또는 반전세로 돌려서 살 것인가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해 보시고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 사실은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